네, 이제 걸쳐갔고요. 네, 이렇게 붙여가서 젖혔는데요. 그러니까 뭐 전에도 몇 번 강의 드렸지만은 물론 이렇게 두는 수도 아직도 두기는 둡니다. 인공지능도요. 예. 아스레 두기도 하죠. 위로요. 아래 저기 아래 예. 아래 어느 오른쪽 아래 저기. 아 이걸요? 예예 이것도 그러면 설명. 요것은 이제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는데 사실 아래로 두는 수보다는 위로 두는 수가 오히려 더 많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이쪽으로 이제 다갔으면은 이제 뒷문이 열려 있다. 이런 차이고요. 이쪽으로 요것도 이제 다가서는 수가 좋은 수인데 요 형태는 요거는 조금 어려운 수인데요.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이걸 붙이고 뭐 일로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굉장히 위쪽이 두터워지고요. 돌이 위로 가면은 위쪽은 이제 견제를 했는데 뒷문이 열려 있고 요 차이입니다. 근데 사실 요 형태에서 이렇게 막 들어가는 이 수도 굉장히 강력하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그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싸우는 것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일로 두면 이쪽을 막아서 두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너무 고급 수법이라서 여기서 강의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그리고 요 형태에서 여기를 들어가고요.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을 두고 이런 식으로 막아서 세력을 쌓는 법도 있습니다. 굉장히 두텁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이 유리할 때는 또 여기서 그냥 들어서 싸우는 수도 있고요. 사실 여기가 이쪽에 돌이 오게 되면은 어떻든 흙이 굉장히 다양한 수법이 있어요. 맛이 나쁩니다. 그래서 위로 가는 수는 어차피 아래로 둬도 여기 맛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위로 가서 뭐 깨지는 거는 그냥 손을 빼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실전에서는 아래로 두는 수보다는 위로 두는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맛이 나쁘거든요. 예. 이제 여기서도 이제 날일자로 가는 수하고 이제 위로 가는 수 두 개 다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쪽에 돌이 있을 때는 거의 뭐 어디 있든지 위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돌이 있을 때는. 근데 돌이 없을 때는 날일자로 가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면 위로 가는 수는 나중에 이제 이쪽에 돌이 온다든지 하면 뒷문이 열려 있거든요. 아래로 가는 거는 여기 돌이 와도 뒷문이 안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 위로 가면은 중앙 쪽이나 나중에 이 돌을 붙이고 늘고 이렇게 공격을 할 때는 위에 있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둑은 거의 다가 일장일단 있어요. 한쪽에서 좋으면 한쪽에서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가 난지 아래가 난지. 그러니까 이 위로 간 수도 이런 공격할 때나 중앙 쪽은 장점이 있는데 이쪽에 온다든지 하면 실리적으로나 맛은 굉장히 나쁜 수예요. 이 수는 실리는 좋은데 붙이고 공격할 때는 굉장히 좀 떨어지는 또 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바둑은 공격을 뭐 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실력을 넣으시려면은 자꾸 그런 판단을 하시면서 두셔야지 실력이 늡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도 별로 없고 그리고 실력이 좀 약하셔갖고 어렵다고 생각하셔도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틀려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은 자꾸 그 틀린 거로 통해서 바둑이 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계속 이 실전에서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은 평생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바둑이 안 늘어요. 계속 저도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매일 바둑을 한 10판씩 두시는 분들 계세요. 나이 좀 드신 분들 중에. 근데 한 10년째 10급 두시고 10년째 5급 두시고 이런 분이 계세요. 5급인데 매일 두는데 5급이에요. 근데 그게 딱 한 가지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이런 거가 아니고요. 생각 안 하시고 거의 그냥 맨날 두셔서 그래요. 똑같은 거 반복해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걸 위로 가야 되나 아래로 가야 되나 이런 판단들을 하시고 매일 두시면은 바둑은 안 넣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좀 있으셔도 안 넣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두는데
나쁘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위로 가야 되고, 위로 가서 나쁘면 아래로 가야 되고, 이게 싫으면 또 눈목자도 해보시고, 자꾸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조수고, 이런 모양에서 이게 나쁜다. 이렇게 조금씩 배워가시거든요. 근데 그런 배워가는 과정 없이 계속 똑같은 반복을 하시면은 바둑이 안 들어요. 그리고 그 계속 안 넣으시는 분들의 특징이 정석을 몇 가지 아시잖아요. 똑같은 정석을 그냥 맨날 쓰세요. 예, 이거 정석도요. 정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어떤 모양이 서로 최선의 수를 두는 거예요. 근데 바둑에서는 최선의 수는 그때그때 달라요. 주위 배석에 따라서 최선의 수가 나오지, 주위 배석이 약간이라 돌 하나 차이라도 최선의 수가 무조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정석을 외우셨다고 해서 계속 따라 두시면은 그것도 잘못 두시는 거예요. 주위 배석이 다르면은 그 배석에 맞는 정석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력이 좀 고수분이나 아니면 좀 실력이 좀 강하신 분들은 정석 선택을 굉장히 복잡한 정석 선택을 사실 잘 안 씁니다. 복잡한 정석 선택은 주위 배석 때문에 진짜 바둑이 끝나버려요. 그건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석도 기본 정석만 주로 쓰시고요. 그리고 기본 정석도 주위 배석을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예. 가령 이제 이렇게 뒀는데 이쪽이 흙 모양이 굉장히 좋은데 막 이렇게 붙이고요. 가령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흙이 막 이렇게 밀어갖고 굉장히 큰 모양을 지어준다든지 하는 거는 이거 정석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 배석에 따라서 이 정석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배석을 보셔야 되고, 가장 이렇게 날짜로 받는다든지 하는 수는 대체로 좋아요. 주위 배석에 크게 영향이 별로 없는 수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이후로 가장 많이 나오는 정석 수법입니다. 이거는 거의 날짜로 거쳐서 날짜로 받으면은 붙이고 젖히는 게 한 90%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 모양에서 그 다음 변화가 이제 굉장히 복잡한 거지,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운 수고 많이 나오는 수법이에요. 단수를 치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옛날에는 보통 입구, 허고 치고 손 빼는 게 이제 정석으로 돼 있어요. 저도 시합에서 이 수법은 굉장히 많이 둔 수법인데 요즘 이것도 거의 안 두는, 없어진 수법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제 물론 2단 젖히는 수도 있고 복잡하지만 이제 간단한 것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쪽 모양이 백이 좋을 때는 물론 약간씩은 다 달라요. 이게 배석이 좀 있어도 좋아도 어떻게 좋은가에 따라 다 다르지만은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요. 일로 나가서 끊고요. 일단 이게 이제 정석인데요. 이 정석이 되면은 이쪽에 백돌이 있을 때는 굉장히 유력한 정석입니다. 뭐가 입체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흙이 이렇게 견제가 되어 있으면은 저 정석 선택은 잘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입고 밀 때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싸워도 여기가 원래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정석은 이쪽을 두고 이렇게 늘어서 싸우는 정석이거든요. 이거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흐름이 돼요. 그러면 여기 세력이 싸우면 싸울수록 여기 견제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정석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백돌이 이쪽이 좋을 때는 이렇게 나가서 쓰는 정석을 선택하시면 보통 맞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이어서 두는 게 이제 정석입니다. 예. 그 이후의 변화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연구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좀 일단은 간명하게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세력을 만들어서 이제 큰 모양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고, 이거는 이제 세력을 이제 피하고 집으로 이제 가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그냥 느는 거하고 한번 밀고
손 빼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냥 밀게 되면 역시 이 자리가 이제 급소예요. 대체로 이제 두점머리가 급소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두점머리, 그 다음에 석점머리. 근데 두점머리는 한쪽만 밀어도 여기가 약점이 있어 한쪽만 밀어도 좀 기분이 나빠요. 석점머리는 이런 식으로 양쪽이 돼야지 이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그 가장 이제 기초적인 형태는 이제 한쪽만 밀리면은 이렇게 이단 젖힌다든지 강하게 싸울 때 석점머리 때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음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점머리는 보시면은 이렇게 이단 젖힌다든지 하면 여기 끊어서 잡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굉장히 기분 나쁜 형태가 석점머리는 이 모양은 백이 힘이 굉장히 좋은 형태입니다. 근데 두점머리는 흑도 여기가 급소예요. 굉장히 중요한 급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한점 밀던데 풀을 또 한점 밀어가지고 예. 풀을 또 한점 밀어가지고 여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미는 수 있고 그냥 느는 수 둘 다 둘 수 있습니다. 이제 늘어서 두는 거는 여기를 이제 밀고 가령 이제 여기를 들여다보고 있고 이쪽을 이제 침입해서 이제 침입하는 모양을 해서 싸우겠다 하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리를 들여다봐서 여기 아직 못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격을 싸우겠다 이런 뜻인데 지금 배석 보면은 벽돌이 여기가 이렇게 딱 견지가 돼 있어서 이건 싸움이 별로 좋은 형태가 아니에요. 요거는 이런 정도가 있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싸우는 수 많이 둡니다. 그래서 여기인가요? 여기 갈라쳐서 두 칸 벌리는 수하고 이쪽 위에 오면은 이쪽 굿자로 둬서요. 이렇게 싸우는 수가 많이 두어져요. 이거는. 요 정도까지는 싸우는 수가 두어지는데 요 형태 정도 되는 거는 일단 싸우는 수를 백이 좀 피합니다. 예. 요 자리가 워낙 이제 아픈 급소 자리인데 급소 자리를 당하면서 싸우는 거거든요. 싸우는데 이 형태는 백이 그렇게 좋은 싸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지금 실전처럼 이쪽을 밀고 네, 손 빼는 게 이제 보통입니다. 혹시 뭐 또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거기서 예. 그 밀어 올리지 않고 예. 뭐야 이렇게 마름몬가 한 칸 이렇게 가는 거 그런 수를 두는 사람들이 있던데 흙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뒀을 때 네. 이런 식으로요. 예. 예. 근데 별로 안 좋은 수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나쁜 수죠. 예. 그걸 두는데 그런데 처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두고 일단은 이 이수하고 이수가 차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점머리가 해서 백이 기분 나쁜 게 없어졌어요. 예, 가령 이제 다음에 이쪽을 다가서도 어깨 짚는다든지 뭐 어떻게 행마하더라도 여기가 급소 자리거든요. 요거 늦춰주는 수로 인해서 뭔가 백이 이제 좀 행마가 여유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예. 조금 강력한 수단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령 이제 여기 나중에 돌이 들어와도 여기 들여다보는 것도 비슷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백이 여기가 굉장히 두터운 형태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받아서 두는 수는 많이 듭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들여다보고 여기 하면은 못 살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칸을 띄면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칸 띄는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 이제 두 칸 띄는 거는 이거는 가령 이 첫 번째로 밀어가는 수가 선수로 당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붙이는 맛도 있어요. 굉장히. 근데 이거는 밀어가는 수가 호구당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붙인다든지 맛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기가 약점이 이렇게 있을 때는 두 칸보다는 한 칸이 오히려 좋은 수입니다. 약점이 있을 때는요. 그러니까 1, 2비전이라고 무조건 두 칸 벌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얇고 약할 때는 이렇게 한 칸 벌리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예.
근데 이게 또 나쁘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둑이 좀 어려운 게요. 배석에 따라서 가끔 이런 수가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는 없습니다. 예. 우측에 흙 저거 두 개가 저렇게 돼 있을 때 저렇게 두는 사람이 참. 예, 예. 근데 지금은 이 미는 수가 정수입니다. 예. 어떻든 100이 오히려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뛰어도 훨씬 더 힘차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뛰어도 힘이 굉장히 약해요. 예. 네, 이쪽을 갔는데요. 뒤에서 벽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벽을. 기에서 뽑다는 거. 아, 여기를요? 예. 이게 세 번 밀을 때는 주로 이제 손을 많이 뺍니다. 손을 빼고